자, 갑시다. 갑시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많이 안 왔네요. 맞죠? 네. 다행입니다. 많이 안 왔어. 소수 정견할 수 있게 돼서. 자, 네. 자, 봅시다.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민법에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명의신탁인데, 나중에 강의하다 보면 명의신탁 가면 후 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명의신탁 맨 끝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알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주계사법에도 있잖아요. 무조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지금 뭡니까? 민사특별법에 있는 뭡니까? 기출문제, 10문제, 12문제 되거든요. 그거 다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기출됐던 문제, 5년치 기출문제, 5문제 풀이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을 완전 끝내야 돼요. 요 작년에 2문제 나왔거든요, 명의신탁이.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 2문제 나오고, 중개사법에 1문제. 아시겠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복잡한데 무조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대세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은 나가서 뭡니까? 중개실무로 봤을 때 아파트를 중개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이 자격증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아줌마들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아파트 앞에 있죠. 그래서 뭡니까?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뭐 계속 3년 연속 물어보고 있어요.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집합건물법도 수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2차 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시급을 한 이유가 뭐냐? 민법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8문제가 9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민법은 어때요? 한참 잊어버렸죠? 그 앞에 1년 전에 해가지고 1차를 함께 했지만은, 맞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작년에 이제 2차 마신 분들 시급했다니까. 그래서 작년에 뭡니까? 60%가 탈락했죠? 55%가 탈락했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쳤는데 이 55% 떨어졌다니까. 45% 합격했다니까. 예? 무슨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2차도. 자, 그래서 요즘 중개사법의 패턴이 뭐냐? 이 중개사법에도 법정지상권 내고 합니다. 법정지상권.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중개사법에 농지법을 내다가 이제 모른다고 집합건물법 바뀌었어요, 이제. 패턴이. 예? 농지 매매하는 것보다 뭐 매매한다고 중개할 때? 아파트 매매만 하니까 집합건물법 한다고. 농지는 잘 안 내고. 아시죠? 농지법도 계속 나오다가 시험 보고 그다음부터 집합건물법 나오기 시작했어요. 2차 중개사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은, 자, 2자가 명의신탁, 3자가 명의신탁, 종류가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옛날에는 이제 뭐 이게 중개사법에도 벌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나오는데 요즘은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슨 신탁이 있다고? 2자가 명의신탁, 3자가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런데 2자가 명의신탁은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 들어갈게. 자, 명의를 맡겼다. 신탁자, 수탁자. 이 신탁자를 하고 또 위탁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신탁자를 쓰죠. 네, 보통.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쪽 갖고 있어라. 그럼 수탁자가 누구 명의로 됐다?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로. 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누구한테 넘기면? 병인한테 넘기면 요 제3자. 작년에 여기 제3자가 시험에 나왔어요. 제3자.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뭡니까? 명의신탁이 제3자가 나왔어요. 명의신탁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통정의표시 제3자는 뭐였습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되죠, 그냥.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도 된다고.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등기가 갖춰야 돼요. 알겠어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가 갖춰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해제의 제3자. 그것도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은 제3자는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취득합니다. 제3자는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각각 을의 명의시대 약정은 무조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사조에 의해서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이 물권 변동 또 뭐야? 이 물권 변동 등기도 을에 대한 등기, 갑에서 을로 명의신탁했다. 이 등기도 뭡니까? 무효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 등기는 뭐라고요? 그 등기는 무효다. 근데 제3자에 넘기면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은 시험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쉽어가. 물론 여러분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재원들이. 자, 그래서 2장은 명의신탁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3자가 명의신탁 갑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보게 되죠. 시험에 나오면은 3자간 명의신탁이 나오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계약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자, 그러면 요 신탁자입니다. 갑이 맡긴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거 하는데, 일단 병하고 갑하고 요 부동산,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다시. 자, 매매 계약을 병하고 갑하고 체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등기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중과 때리죠. 중과. 알죠? 세포 잘 하잖아요, 여러분. 중과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니 이쪽 갖고 있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기 중간선이 아니고 요 등기를 여기한테 넘겨놓는다고.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시대 약정은 유효 무효?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야? 약정은 무효. 명의시대 약정 무조건 무효. 근데 등기는요, 원래 매매에 따라서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갑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을 앞으로 갔잖아.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이 등기 무효가 된다. 자, 그렇지만 갑과 병의 계약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고. 자, 그러니까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병은 갑에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 등기가 뭐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매매는 유효니까 대위에서 말소해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 등기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갑이. 자, 누굴 대위한다고요? 병을 대위해가지고 누구의 등기를?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대위 말소가 되느냐. 근데 우리 마했다 아이가? 뭘 마했습니까? 자,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에서 대위 말소는 가능하다. 적극가등 나오면 뭐가 되고 또? 무효가 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게 또 뭡니까? 민법에도 시험 나오고 주기사법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대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6번. 병은 을에게, 자, 을의 등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을의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잖아. 무효. 맞죠? 을의 등기가 뭐라고?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 맞죠? 지금 등기가 어디서 넘어갔어? 병에서 을로 넘어갔잖아. 그럼 등기가 무효면 누구 거야? 병 거잖아. 병은 을에게 무슨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우리 판수 노트에 요 정도만 더 적어놓으면 돼요.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진정명의 회복으로 받는다고요.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 네. 등기법에. 네.
말소 등기도 돼요. 그래서 내 걸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진정 명의 회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진정 명의 회복 언제 씁니까? 내가 부동산에 많이 넘어가가지고 저 끝에서 말소해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해가지고 직접 이자등기 형식을 쳐가지고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앞에 단계면 말소해가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만든 이유가 등기법에서 왜 만들었냐? 말소하고 또 말소하고 회복하고 너무 짜증나는 기라 누가 등기관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 만들어가지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등기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원인 일자는 적지한다. 원래 직거니까. 지금 이 얘기가 등기법의 시험 문제야. 알죠? 등기법을 막 자극을 시키네. 알죠? 그게 시험 문제야. 그게 시험 문제야. 진정 명의 회복의 시험에 그게 포인트야. 알죠? 네.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인데 연원을 적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직거 진정 직거잖아 원래. 알겠어요? 왜 이렇게 받아왔는데 직접 받아오는데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 말이야. 맞죠? 원인은 적는데 일자는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이게 등기법에 진정 명의 회복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갑자기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자, 알겠죠? 자, 그게 등기법에 시험 잘 나오고 진정 명의 회복.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말소 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뭡니까? 대의 말소가 된다 했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는 뭐 누구나 바로 나온다.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납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의리 가백에 자진해서, 이 자진이 포인트야. 자진해서 등기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그래서 얘를 뭡니까? 명의 수탁자를 띨띨한 애로 해야 됩니다. 띨띨한 애로 해야 됩니다. 자진해서 막 넘길 수 있는 애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리. 안 된다. 하지 마라, 알죠? 절대 뭐 이 공부를 배우면 안 됩니다. 배워보면 바로 지 앞으로 가져와 팔아봅니다. 제3자에게. 정의도 팔아 제껴봅니다. 알죠? 알겠어요? 자진해서 넘길 수 있는 애를 가야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야. 자진해서 넘길 수 있는 거. 그래서 9번째 요거 해놓으세요. 무슨 말소 가능하다? 대의 말소가 가능하다. 거기까지 해놓으시고. 요러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다 나옵니다. 요거. 알겠어요? 나왔던 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거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뭡니까? 그 2차만 하신 분들 두 분밖에 없네. 자, 나중에 요 자료 필요하면 내가 꼭 사줄게요. 서비스. 근데 한 명이 안 왔네. 안 왔네요. 아, 오고 계시네요. 네. 빨리 오라고 하세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3자가 명시다입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면은, 저 아까 얘기했지만, 중개사법도 마지막 끝에 가면 이거 막 거의 날아가듯이 예쁜단 말이에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 끝에서부터 들어온다고. 근데 주인법, 사인법은 좀 상세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중개사법도 좀 해줍니다. 알죠? 그래서 요거부터 합니다.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하고 갑시다.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시험의 포인트. 계약 명의신탁. 자, 계약 명의신탁 합니다. 자, 일단은 계약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탁자와 수탁자가 뭡니까? 계약을 합니다. 명의신탁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니가 쪽 가지고 있어라. 얘는 얘한테 뭡니까? 대금을 대줍니다. 무슨 자금? 매수 자금. 매수 자금. 야, 돈 대줄 때는 네 앞으로 등기해. 둘 사이에는 무슨 약정 맺고? 명의신탁 약정 맺고. 진짜 내 거야?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법에 딱 실명법 딱 돼 있다고. 무효라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가 선의일 때는 이 물권 변동은 병이 선이야. 선이면 물권 변동은 유효. 근데 악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병이 악이면 물권 변동은 무효. 그래서 2번하고 6번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이 갑을 관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3자가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권 변동은 뭐가 됩니까? 무효야. 몰랐을 때는 뭐라고요? 유효. 그러면 등기가 소유자가 누가 돼버립니까? 을이 돼버리죠. 선일 때.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얘한테 갑이 을에게 야, 내 거니까 돌려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돈 줬잖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보세요. 갑은 을에게 등기는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전 등기 안 돼? 누가 하면 안 된다고? 갑이 을에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돈은 줬잖아. 뭐 해야 됩니까?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리고 뭐 볼 필요 없는 거. 제3자에 넘어가면 정은 뭘 불문하고 취득한다?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뭐까지 갖춰야 됩니까? 등기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 시험에 나오고 중개사업에 나오는 거. 명의신탁 적용의 배제입니다. 배제되는 거. 상호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유효. 상호 명의신탁이 이게 또 나왔었죠. 상호 명의신탁이 어떤 겁니까? 자, 그림을 딱 그려야 돼. 상호 명의신탁은 자, 우리가 이제 요 갑하고 을하고 자, 2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합니다. 투자해가지고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네가 사용하고 요거는 네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야. 알죠?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습니다. 빨리 보셔야지. 그죠? 네. 기다리다가 숨 좀 늦게 시작했어요. 본인 때문에. 자, 부담을 줘야 됩니다. 부담 어떻게 됩니까? 팍팍 줘야지. 맞죠? 네. 자, 다시 해보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데 요 같은 말이 뭐라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알죠?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서비스로. 알죠? 네, 준다니까 깜빡했네. 세 분. 몇 명 올지 몰라가지고. 2차 마시고 세 분만 오시다. 맞죠? 3명 100% 합격 보증. 멍청. 자, 알죠? 자, 보증. 자, 갑시다. 나중에 뒤에서부터 푼다. 중개사부. 나중에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자, 갑시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은 지분을 어떻게 됩니까?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지분이라는 게 뭐야? 2분의 지분이 있다는 것은 갑을 이렇게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마다 다 지분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땅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땅에. 요거를 명의신탁을 하는 거야. 얘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여기 갑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분이 있잖아. 요걸 명의신탁한 거야. 명의신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야? 상호 명의신탁 했죠? 그래서 이름이 무슨 신탁이다? 상호 명의신탁이야. 무슨 말겠어요? 상호 명의신탁이야. 그러면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탈세 탈루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분별로 세금을 때립니다. 탈세 탈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 상호 명의신탁 나올 수도 있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유효. 그러면 이 법에 있는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죠. 실명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등기 담보는 뭡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으면 본등기 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무슨 절차 거치고?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거는 가담법에서 유효입니다. 네, 가담법에서 유효다. 자, 그리고 신탁법은 우리 등기법에 의한 신탁법.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서 명의를 신탁하는 거죠. 맞아요? 신탁법입니다. 수익자하고 자, 위탁자, 수익자 또는 뭐 신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수익을 받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건 법에 따라서 명의를 신탁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명의신탁 적용이 뭐 된다고? 배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야. 중개사법에 나와. 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고, 자, 밑에 가서 이제 또 중요한 거 갑니다. 8조. 실명법 8조에 보면은 부부. 자, 부부,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은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계약 명의신탁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가도록 하죠. 자, 문제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프린트에는 저 뒤에부터 봅니다. 명의신탁. 자, 26회 때부터 나왔던 거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이 우리 민법에는 거의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이 정도 정리하고 가면 뭡니까? 이 정도 문제 정리하고 가면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나요. 자, 뭐 중개사법을 풀던 뭡니까? 자, 민법을 풀던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자, 봅시다. 병의 무슨 토지입니까? X 토지입니다.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무슨 약정을 맺었다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키 단어 나오는데, 키 단어. 무슨 자금? 매수 자금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 맞아요? 매수 자금. 매수 자금을 대어줬어요. 갑이 은행에게. 맞죠? 그럼 요거는 뭐죠? 요 문제는 뭐라고? 계약 명의 신탁. 오케이?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약정대로 을은 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자, 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그럼 여기다 표시를 어떻게 돼요? 모르는 선의의 병. 맞아요? 자, 이렇게 선의의 병 딱 해놔야 돼.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전 등기 받았어. 등기까지. 오케이? 자, 이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까지 받았다고? 이전 등기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 됐어요. 1번 맞습니까? 그렇지. 자, 우리 아까 계약 명의 신탁할 때 앞에 한번 봐봐. 계약 명의 신탁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등기는 뭐라 했어? 등기는 물권 변동은 선의일 때 유효잖아.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니까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 을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오다 X다. X. 자,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처분해가 돈 받는 것도 지가 가져가겠대. 이 명의신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알죠? 네,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의 처분해가 돈 내일 다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금지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번 또 X.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2번 또 X. 3번. 갑을 및 갑의 친구 사이,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서, 자, 다시 친구 누가 나왔어요 또? 갑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다시 을입니다.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은 X 토지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 토지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 새로 맞았잖아.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됩니까? 무효죠.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없지. 네? 자, 뭐였습니까?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맺었잖아. 그러면 이제 을이 아니고 다시 정이단 말이야.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뭡니까? 하면 이 등기는 뭐가 됩니까? 무효죠, 무효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불로 취득하잖아. 그게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을 다시 맺었다며. 그럴 때는 돼, 안 돼? 취득을 못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갑의 아들이라면
명시사 약정은 유효하다 치라라고 했네. 유효하다라면 아까 뭡니까? 배우자, 종중, 교회, 전제 조건이 탈세, 탈루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효가 아니지. 뭐입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어. 정답은 5번이죠. 볼게요. 만약 을가 명의신탁을 사실 아는 병이 자, 안 돼. 악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선의가 아니고 악이래, 악이. 그럼 그 물권면도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가백에 기소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자, 각각의 명의신탁은 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했지요? 뭐면은 이 사람이 악이면 3자가 명의신탁으로 해결한다 그랬지? 판례입니다. 할래?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일 때 선의일 때는 이 물권 변동이 뭐지만 유효지만 악일 때는 무효다. 아까 봤었지? 여기 했었잖아. 금방. 여기 했었죠?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2번과 3번. 여기 보시면 2번과 6번하고 비교해야 되죠? 맞아요? 자, 요게 병이 뭐일 때입니까? 요거는 앞에 선의가 돼 있죠? 선의인 경우고 요거는 악인 경우는 물권 변동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뭐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3자가 명의신탁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알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각각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병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지? 3자가 명의신탁을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5번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명의신탁이 민법에도 2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무조건 한 문제 고정입니다. 고정. 자, 봅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하나 보면서 옳은 것은 되신다. 옳은 거. 실명법 옳은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도 명의신탁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되죠. 전세권 이런 것도 뭡니까? 명의신탁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알겠죠? 전세도 명의신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돈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도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딱 보세요. 2번.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이전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담보입니까? 양도담보야.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럼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적용 배제 아까 했지? 적용 배제 했잖아.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지금 양도담보 하고 있잖아. 양도담보는 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질문 또 맞다 틀렸다?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 양자간, 이자간 아닙니까? 양자간 명의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 안 돼? 아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이 넘겼는 거, 야, 계약 해지다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거잖아.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못하게 딱 법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야.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맞고. 자, 만약 이게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못한다고 돼 있어요. 4번 질문 갑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야. 수탁자가 자진 그 등기는 뭐라고? 유효. 그래서 뭐 했어요? 들들한 일을 해야 된다고. 명의 수탁자 들들한 일을 해야 된다고. 넘기면 확 넘기고 있죠. 자진해서 못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맞죠? 명의 수탁자는 절대 하면 안 돼. 알죠? 네. 자, 그래서 자진행했다.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 이렇게 되죠. 4번도 틀렸네. 5번.
명의신탁 약정은 뭐냐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잖아. 대항할 수 없다 하잖아. 네?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거든.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해야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지. 맞죠? 요 제3자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양자간 등기신탁 신탁에서 신탁자는 숙탁자 명의를 신탁 해지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이게 인정되면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금지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여기 포인트가 경매입니다. 경매. 여기서 포인트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 그때마다 나왔던 판례들을 방해해서 시험을 냈어요. 자, 봅시다. 27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2015년 10월 17일 갑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을 소유의 뭡니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입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했다. 아, 느낌이 있다고 온다 말이야. 너 새하죠 그냥. 아, 키다는 나왔다. 매수 자금을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 알죠? 자, 그 병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것을 약정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고 쫙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여기서 누굽니까? 갑이야. 맞아요? 그런데 매수 자금을 누구 줍니까? 을 소유 토지야. 이거 바꿨어. 을 소유 토지를 누가? 병. 맞죠? 병이 위 약정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이 경매 절차 진행 중. 여기 저지 조건을 적어놔야 돼. 별표해야 돼. 경매야. 뭐라고? 경매라는 걸 정의해야 돼. 경매인 경우는요. 경매로 이루어졌잖아. 경매를 주면은 이거는 뭡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선의로 봅니다. 악인 없어.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험의 포인트라고. 알겠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선의로 본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적어놔야 됩니까? 자, 판소 노트의 앞에다가 어디에? 여기다가 경매의 경우 뭐로 본다? 무조건 선의로 봅니다. 알겠어요? 적으면 되지? 오케이? 네, 됐어요. 나중에 세 분은 이거 포인트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특별하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 맞아요? 그러면 뭐로 본다고 이 을을 선의로 본단 말이에요. 선의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 깁니다. 자, 병은 위 약정,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돈 줬으니까 돈 다 완납했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했어요? 이전 등기를 했네요. 자, 그럼 병 앞으로 뭐 했다고요? 등기까지 했어. 맞아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만든 취지가 뭔데? 경매의 경우에는 뭐로 본다? 여기 있는 애를 선의로 본다. 우리가 프린트에 있는 거는 우리 파스워드 있을 때는 병이었잖아. 선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얘를. 알죠? 자, 그럼 간다. 기업번. 각과 병가에 일단 명의신탁 약정인데 계약 명의신탁이죠. 매수 자금자 가지고 경락대금 줘가지고 낙찰 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신탁이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기업번은 맞습니다. 뭐 보고 힌트 잡았어? 그렇지. 매수자금, 경락자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다. 기업번 동그라미. 맞아? 자, 니은번. 각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알았다. 악이다. 악이다.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악이더라도 선의로 보자. 그러면은 무조건 취득을 한답니다. 그러면 니은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이 사람 알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득이야.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디귿번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했지? 계약 명의신탁은 돈을 줘가지고 경납받았잖아. 돈을 줘가 등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돈은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왜? 이체 내역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뭘 쳤다고? 요걸 쳤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요거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 경우. 판례가 있어. 경매 경우는 얘는 따지지 않고 뭐로 본다고? 선의로 본단 말이야. 왜? 이 경매 절차가 전부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이걸 무효로 만들면 경매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가죠. 난리 나지. 알겠죠? 됐어? 네, 그럴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거 괜찮은 문제죠. 그때 판례가 나와가지고 딱 만들어낸 겁니다. 계약 명의신탁. 알겠어요? 네, 됐어요. 3번 문제 받고 4번 문제로 또 갑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 아이고, 아직까지 설명할 게 많은데. 맞죠? 양이 많다. 자, 다시 갑시다. 각각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자, 보십니다.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 맺었어요. 자, 그리고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자, 여기에 볼까요? 자,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네. 각각 을이 명의신탁 약정 맺었는데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누가요?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어요. 매수. 누가 했다고?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을이죠? 자, 을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에 자, 등기한 후에 실구의 명의가 적용되는 거.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갑이 을명 명의신탁, 각각 을이 명의신탁 맺고 일단 뭐 이렇게 한번 볼까? 위에 게 갑이 되겠네. 명의신탁 약정 맺고 을 앞으로 해가 등기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겠지? 네, 이 말입니다. 각각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등기는 여기 딱 했고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는데 자,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업번은 적용됩니까?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니까 맞죠? 탈세 목적으로 했으니까 맞죠? 됩니다. 니은번은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해도 되죠? 됩니다. 리을, 디귿. 을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인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경우. 가등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전 청구를 위한 가등기. 맞죠? 예. 네. 이런 것도 뭡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뭡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를 하든 등기를 하든, 맞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실권이다 명의등기가 하는 법률 위반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갑은. 자, 또 갑시다. 갑은 조세포탈, 강세표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왔어. 배우자, 을 나왔어. 자, 그러면 8조. 실명법 8조에 보면은 탈세 탈루 목적이었을 때 배우자나 종중이나 교회는 탈세 탈루 목적이었을 때는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것만 예외야. 나머지는 뭐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자, 약정에 따랐습니다. 약정에 따라서 X 토지를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보자. 요거를 딱 해가지고 딱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둘이가 무슨 관계야? 부부야. 을이 배우자야. 한번 물어볼게. 이건 뭐니? 남편. 이거 모르면 힘들어, 이거. 이거 모르면 힘들어.
예? 자, 그래서 무슨 약정했습니까? 명의시타 약정했어요. 자, 얘 남편이다. 배우자다. 알겠죠? 명의시타 약정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거 반드시 뽑아야 돼. 이거 포인트를 줘야 돼, 이게. 부부다고. 남편, 배우자니까. 알겠죠? 명의시타 약정을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탈세, 탈루 목적이 없다가 포인트야. 이게 없다. 회피할 목적을 하지 않고가 포인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을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X토지를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틀린 거.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은 갑에 대한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바람아, 틀리겠지,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제가 다시 해줄게. 부부 관계.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명의시타 약정은 유효. 그럼 실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야. 알겠지? 근데 명의시타 약정이 뭐가 되면은, 무효가 되면은, 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서 뭘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부부인데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니까 명의시타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이다, 이 말이야, 갑이다. 어떻게 학교에서 세 분은 어떻게 해? 이것도 모르겠고. 자, 알겠죠? 작년에 뭐, 이거 뭡니까? 우리도 뒤에 되면은 이 5분이 끝에 되니까 빨리 가더란 말이야. 풀어보라 하고. 알죠? 그래서 지금 상세히 해주는 거야. 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 다시 할게. 다시. 그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니까 명의시타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야. 명의시타 약정은 뭐라고? 유효. 그러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X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지. 실제 소유자가 누가 된다고?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명의시타 약정이 뭐기 때문에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니까 유효거든. 부부끼리는 봐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1번은 맞아, 틀려? 여기서 엄청 나갔습니다. 나가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가리. 예? 1번 말이죠, 1번. 자, 나가리. 자, 봅시다. 자, 1번 이렇게 되고요. 맞고.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병이 생겼네. 자, 병에 매도한 경우는, 자, 타인 권리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맞죠? 타인 권리 매매 아닙니다. 맞잖아. 맞지? 그래서 넘길 수 있습니다. 맞죠? 넘길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맞고, 3번 한번 보세요. 정의 X토지를 불법 조정. 누가? 정의야, 정. 그러면 요 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어. 맞아. 자, 여기서 포인트가 X토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누가? 갑이 직접 정의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청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실제 소유자는 갑이지만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잖아. 대위해야 돼. 알간? 알겠어. 자, 그래서 직접이 틀린 거야. 뭐가 된다고? 대위해야 돼. 누굴 대위해야 돼? 와이프 을을 대위해야 돼. 알겠어요? 그게 틀린 거야. 그 답이 몇 번? 3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야. 병이, 을이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무슨 어이구. 뭘 했어요, 제가? 명의신탁에서도 적극가담 나온다 그랬죠? 적극가담 나오면 눈에 반짝반짝반짝. 뭐가 나와야 돼? 무효 반짝반짝반짝 동그라미. 알겠어요? 여기서 나오잖아. 뒤에 가면 30에 또 나옵니다. 적극가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 출제위원들은요, 적극가담 내고 싶으면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이중매매 냈다가, 한 번은 점유치듯이 한번 냈다가, 한 번은 어디면 명의시탁 가서 한번 내고, 한 바퀴 백해가 다시 한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무조건 그래서 뭡니까? 시험에 무조건 한 번은 뭐가 나옵니까? 적극가담이 나옵니다. 어디서 기 나온지 몰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가담 하면 느낌이 확 좋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음이지, 뭐라고? 무효다. 됐어요?
뭐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아주 기분 좋았어요. 풀면서. 맞죠? 기분이 들어왔나 보네. 자, 자, 5번 갑시다.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병이 있잖아요.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엑스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 마쳤어요. 병 앞으로 등기 마쳤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취득. 자, 제3자에 넘어가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야? 등기를 마쳐야 돼.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등기가 맞춰져야 된다고. 알겠어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가는 법률이잖아. 등기가 돼야지 명의신탁이 된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거 나왔어.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지? 자, 원래 실제 소유자가 누군데? 갑인데 명의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잖아. 점유를 불법 점유했다. 직접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을을 대비해서 나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반환 청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됐어.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됐어요? 네. 됐어. 자,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 자, 우리 여기 있는 내용 하고 있잖아요. 주기사법 문제 보면요. 너무 쉽다 느낌일 거예요. 이런 것도 내나 너무 쉽긴 해. 민법이 더 어려워요. 자, 민법이. 자, 봅시다. 자, 갑은 갑시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여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되겠네. 맞습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자, 갑은 X 토지의 일부를 특정 Y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을 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야. 자, 그래서 X 토지 중에서 누구인데? 갑이 원래 갑인데 을에게 뭐였단 말입니까? 공유 지분 줬죠. 맞습니까? 공유 지분을 등기를 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인한테 넘긴 거야. 그럼 이 부분을 누가 사용하라고? 을이 사용하라고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지가 요거 땅 사용하고. 자,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1번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아셔야 될 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시험의 포인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청구 안 됩니다.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만 여기에 땅에 침탈한다, 침해한다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2번 지문.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분을 제3자에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이 팔 수도 있고 갑이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있다 해야 돼. 맞을 수 있다? 있다. 자,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주죠. 자, 지가 샀잖아.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이 부분 지가 사용하기로 돼 있잖아. 맞죠? 유효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의 부분에 건물을 신청했다. 자. 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건물 지었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은 법정이사고 승인해 안 해? 안 합니다. 맞죠? 오케이? 자기 토지에 건물 지었는데 한 개가 경매대가 달라졌을 때 법정이사고 승인돼. 맞죠? 토지와 건물 숫자 같았다가 경매 등으로 달라졌을 때, 저다음 실행으로 달라졌을 때 법정이사고 인정되는 거야.
알죠? 남의 건물에 무단으로 지었다. 돼, 안 돼? 안 되죠. 도시 승인한다면 틀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Y 부분을 불법적인 하고 있다. 을이. Y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에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했잖아. 나가 임마. 내 땅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거. 됐죠? 네, 그래서 후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유효인데 분할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포인트. 됐어요? 아, 오늘 좋은 것도 합니다. 이거 맞죠? 자, 아주 좋은 것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했고 그 다음에 7번. 7번 문제. 자, 또 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또 지워야 되겠네요. 후보소유적 공유관계가 끝났고, 자 봅시다. X 부동산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하고, 맞죠? 자, 그러면 하기로 하였다. 자, 일단 갑은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했다고요. 무슨 부동산을? X 부동산. 그 명의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권에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자, 갑은 병에게서 요 병 부동산이겠네. 요 앞에 생겼던 게 병 부동산이겠네, 맞죠? 병이 X 부동산에 매수하고자 할 때,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 을에게서 병에게서 X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를 했다. 누가 매수했단 말이에요? 을이 매수했죠? 맞죠? 갑은 아니네. 갑은 병에게서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했네. 맞죠? 돈 줬고. 자, 그 다음에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누가 앞으로 이전되겠어? 을 앞으로.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야? 딱 읽으니까 3자가 명의시다. 맞아요? 3자가 명의시다이단 말이야.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하겠다? 을 앞으로 등기했다고. 둘이 무슨 약정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맞아요? 명의신탁 약정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틀린 거 1번. 갑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무효. 오케이. 좋아. 자, 2번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유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달라할 수도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그럼 2번이 답이네 바로. 틀린 거 2번 답이 되고, 3번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가 뭐니까?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맞고. 자, 4번 갑은 누굴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갈 수 있죠? 대위 말소 나옵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맞고.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시타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제3자죠. 제3자 정은 알고 있다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그렇지 취득한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부당이득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뭐라 해놔야 됩니까?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됐죠? 30의 기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 찾아보시고. 8번. 자, 8번 보겠습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뭐 했습니까? 명의시탁을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어. 배우자지. 배우자 을이야.
오케이? 회피하기 위해서야.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는 명시대 확정이 유효지만 회피할 목적이야. 자, 그래서 명시대 확정하고 자신의 건물을 을명의로 이전하기 맞췄다 이 말이야.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회피할 목적이지. 명시탁인데 이 부부지만 뭐 할 목적이야? 회피. 그럼 명시탁 확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갑은 보세요.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있다죠? 있다. 뭐니까. 자,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탁 확정을 맺었잖아. 맞죠?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에 배우자 을명의 명의탁 확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마쳤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당연하죠. 이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엑스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부부끼리는 어떻게 돼요? 올 때 탈세 탈로 목적이 없어야 되죠. 변호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긴 했는데 일단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약정해가 넘길 수 있는데 탈세 탈루 목적이 있다 없다 이 말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놨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의 신청했을 때도 문제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뭡니까? 부부끼리는 명의사 약정은 뭐로 보자 일단은 유효로 보자 이렇게 아니에요. 유효. 맞죠? 저 회피하기 했지만 탈세 탈루 목적이 없다 전제로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의 점유는 뭐야? 그러면 자주가 아니고 타주 맞죠? 누구 거니까 원래? 가 거니까. 자, 탈세 탈루 목적이란 말이 없잖아. 맞죠? 회피할 목적이니까 뭐 이런 거는 명의탁자 부부끼리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전제를 봐서 봐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맞는 걸로 보고 4번 지문.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했다. 자, 병에게 넘겼어. 그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한다. 제3자는 뭐예요? 무조건 선악 불문. 선이 악이 불문하고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자, 5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요 포인트가 다시 뭐 했다고요?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자로 넘어갔다 다시 받았잖아. 그럼 이건 확실하게 유효하게 취득했지? 그럼 얘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3자로 넘어갔다. 뭘 불문하고 취득입니까? 선악 불문 취득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뭐 유효하게 취득이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이 배우자는 뭡니까? 뭐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에 넘겼다가 다시 선악 불문 무조건 취득하니까 내 앞으로 넘기면 확실하게 느껴야 된단 말이야. 남편 네가 지랄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9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좀 쉽니다. 네, 쉽니다. 부분소유소 관계일 때 관계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건 모든 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